네, 두 번째 도착한 역은 콘텐츠역입니다. 원래 컨텐츠라 그러는데 표준어가 콘텐츠인데, 그죠? 예, 익숙합니다. 이제 콘텐츠라고 하는 게. 그동안 사실 엔터즈 같은 경우는 지금 조정받았지만 네. 그래도 올랐다가라도 네. 조정받았는데 사실은 이 콘텐츠나 미디어 업종은 사실 지지부진했어요, 그죠? 그쵸. 워낙 재미없다가 뉴가 주목을 받으면서 한 방 터뜨렸습니다. 4거래일 연속 오름세인데 네. 드라마 무빙 저도 뭔가해서 막 예고편이랑 찾아봤는데 네. 뭐 공상 영화처럼 막 초능력자들이 나오고 네. 아주 재밌던데요? 그런가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컨텐츠가 전체적으로 다 이제 뭉뚱그레 뭉쳐지면은 뭐 게임도 컨텐츠에 포함이 그렇죠. 되기도 예. 하고요. 그리고 뭐 엔터라든지 이런 제작 또 컨텐츠에 묶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이 섹터가 의외로 좀 큰데 웹툰 이런 거 다 네, 들어갈 수 웹툰도 있죠. 다 들어가니까요. 예, 예. 근데 최근에는 엔터주들만 계속 올라왔었죠. 음. 그래서 나머지는 좀 소외를 받았다가 뉴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형 히어로물 무빙 이 제목이 무빙입니다. 이거 그 출연진들도 네, 쟁쟁하던데요. 되게 쟁쟁하고요. 예. 광고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이제 그 디즈니 플러스 안 보기 때문에 네, 맞아요. 네, 보진 못했는데 어쨌든 지금 어찌되었든 지금 이 무빙이 그러니까 디즈니 플러스 입장에서 보면은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 네. 지금 그 정도의 지금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주목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이제 지금 밀수란 영화가 지금 상영하고 있거든요. 개봉했죠. 예. 이게 지금 우리나라 영화로는 올해 처음으로 손익분기점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500만 관객을 돌파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뉴가 상반기에는 슬램덩크 그게 이제 수입을 잘해와서 인기를 엄청 끌어가지고 네. 수익을 좀 많이 냈었고 지금 이제 무빙이라든지 밀수로 인해서 좀 하반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을 좀 키워가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어렵다니까요. 뭐 된다고 기대감 있으면 못 올라요. 옛날에 봉오동 전투, 그다음에 또 뭐 지리산 드라마로 네. 한 산악 뭐 이게 그죠, 있었잖아요. 지리산 그죠? 뭐 돈 드라마 엄청 있었죠. 들었다고 했는데 기대감했는데 지리산이었나요? 네, 에이스토리 거였죠. 참 어렵고요, 그죠? 어려워요. 그런데 이렇게 관심 없이 올라가는데 또 우리가 알 때쯤 되면 들어가면요 또 물려요. 이게 쉽지 그렇죠. 않아요. 웹툰 얘기 좀 하겠습니다. 웹툰은 정말 요즘 영화나 이런 것들은 상당 옛날에는 영화가 이제 그 시놉시스 쓰는 분들이 네. 굉장히 중요했죠. 요즘은 웹툰에 워낙 좋은 그쵸. 아이디어가 많으니까 많죠. 그걸로 제작하는 영화가 굉장히 많고 흥행하고 있고요. 웹툰 자체로서도 카카오나 네이버나 그죠? 네. 카카오는 네이버는 그 미국에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거잖아요. 네, 준비를 하고 있죠. 웹툰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뭐 웹툰은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 그러니까 웹툰 만화라든지 웹소설은 다 우리나라 기업이 휩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라마나 영화 최근에 인기 있는 거 또 성공한 작품들 보면 대부분 웹툰 기반, 맞아요. 예. 웹소설 기반의 이미 확인된 거, 성공한 작품으로 입증된 것이 이제 드라마나 영화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드라마에 많이 좀 소재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그만큼 어쨌든 이제 안정적인 성공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글로벌 웹툰 시장이 2030년까지 연평균 한 9.6% 이상 성장을 한다고 하고요. 이건 약간 이제 시장 규모는 다 좀 조사 기간마다 좀 다르긴 한데 현재 한 41억 달러 정도 시장 규모를 전 세계 웹툰 시장의 규모가 41억 달러 정도인데 2030년이 된다면 한 78억 달러까지도 성장할 거라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웹소설은 네이버 웹툰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이버 웹툰이 거의 70%에 육박하는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2년 전인가요? 웹소설 관련해서 제일 큰 웹소설을 그게 국내 시장 점유율이 아니라 세계 시장 점유율이에요? 점유율입니다. 네. 대단하네요. 그래서 예. 캐나다에 있는 웹소설 관련된 업체를 인수하기도 했었고 예. 이런 기업들을 좀 인수를 했고 또 웹툰 관련해서는 네이버가 좀 가장 먼저 시장에 진출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네이버 웹툰이 거의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뒤따라가는 게 카카오입니다.
근데 카카오하고 네이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가 70% 차지하다 보니까 카카오가 시장 점유율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기업들이 그 나머지 시장 균형을 나눠 갖고 있다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네이버가 올해 원래 유럽 시장에 진출하려고 했다가 유럽 법인을 취소를 하고 아예 나스닥 상장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나스닥 상장을 한다라면 또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이제 카카오 뭐 엔터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웹툰을 조금 더 이쪽 관련해서 확장을 한다라면 좀 관련된 시장은 조금 더 어떤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제 카카오는 그동안 이제 막 쪼개기 상장해갖고 상장할 때는 엄청 관심을 받았지만 지나고 나서 후유증이 있었잖아요. 근데 네이버가 네이버 웹툰을 나스닥에 상장한다 그러면 네이버에도 꽤 좋은 영향력이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웹툰 관련주도 사실 보면 이제 상장되어 있는 업체들 보면 이렇게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실 가지질 못하고 어려워요, 투자가. 콘텐츠 관련해서도 지금 좋은 얘기를 했지만 대체적으로 부진하거든요. 그냥 뭐 오징어 게임 같은 게 새롭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영화관도 안 가고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콘텐츠 지금 비용줄이라고 다들 드라마 제작사들 되게 어렵거든요. 콘텐츠 관련주 뭔가 좀 모멘텀 뭐가 있을까요? 뭐 일단은 뭐 이렇게 이제 네이버 웹툰 상장한다는 이슈 자체들은 또 관련돼서도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고 결국엔 얼마나 이용객이 늘어날 수 있느냐 여부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수 기업의 거의 뭐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조금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 보면은 주가는 조금 계속 하락세. 그러니까 연초에 조금 웹툰이 좀 기대를 받았다가 그 다음에 좀 이렇다 힘을 좀 못 내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고 또 정책적인 지원이 얼마나 조금 더 콘텐츠 관련해서도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지 여부가 중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콘텐츠 얘기했고 웹툰 얘기했는데 네이버를 살까요? 뭐 네이버는 뭐 AI 이슈들이 계속 남아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는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컨텐츠 관련해서 본다라면 이제 팬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방영하고 있는 국민 사형 투표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네. 이게 나름대로 좋은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지금 이제 돌풍 내년에 이제 그 방영할 돌풍이라든지 하반기에 또 폭삭 속았수다. 네. 요게 좀 기대감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이유하고 그죠? 네. 박보검 나가는. 네, 어떻게 하셨어요? 알죠. 폭삭소가수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감사합니다인가? 부분들을 조금은 팬 엔터테인먼트가 모멘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그게 있고요. 팬 엔터군요. 네. 네. 그리고 이제 Y랩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웹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영상 제작이라든지 관련된 컨텐츠를 조금 더 제작하는 기업인데 네이버가 이 회사의 지분을 한 9.6, 네이버 웹툰이 이 회사의 지분을 한 9.67%, 거의 10% 가까이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와이랩이 네이버를 가지고 웹툰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네이버 웹툰이 이 회사 지분을 네, 이 가지고 회사의 있는 지분을 한 거예요. 10% 가까이를 보유하고 예. 있기 때문에 뭐 네이버 웹툰이 상장한다든가 혹은 뭔가 어떤 이슈가 나올 때 와이랩이 같이 좀 묶여서 왜냐면 최근에도 보면은 알체라는 회사가 네이버가 하이퍼클럽 X를 공개를 할 때 알체라가 그 네이버가 손자 회사라 이슈가 있으면서 맞아요. 주가가 좀 강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연결지어서 보신다라면은 조금 종목을 선별하시는데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다만 이들 종목군들은 여전히 지금 와이랩은 최근에 상장했습니다. 예. 한 달 좀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상장하고 나서 전혀 주가가 오른 게 별로 없고요. 또 팬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최근 2달 동안 보면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해서 지금 바닥에서 좀 올라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완벽하게 추세 전환은 되지 않았다. 다만 단기 바닥권에 좀 놓여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조금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얘기 나온 길에 더 많이 관심 가지고 계신 이 엔터업종 1분만 얘기하면 엔터주 조정 최근에 꽤 받았어요. 많이 받았죠. 오히려 뭐 3분기 실적이 2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았는데 JYP나 뭐 하이브나 조정 많이 받았다가 어제 오늘 고개를 좀 살짝 들대요. 엔터주 전략도 좀 얘기해 주세요. 최근에 보면 엔터주의 대장주는 SM인 것 같아요. 예. SM이 지금 카카오 연초에 카카오가 하이브하고 경영 분쟁 그 인수 싸움이 벌어지는 가격대까지 지금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저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엔터사 중에서 유일하게 잡음이 없는 회사가 SM이거든요. 그래서 SM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YG 엔터테인먼트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도 좀 블랙핑크 재계약 이슈들 뭐 이런 것들이 노이즈가 발생을 하면서 실적은 좋았는데 주가가 하락하고 못 오르다가
결국엔 2분기 실적도 좋다는 게 확인되면서 주가가 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엔터사를 본다라면 기존의 JYP 하이브에서 좀 SM하고 YG 엔터 쪽으로 좀 집중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유창희 본부장님과 함께 테마주역에서 콘텐츠역으로 이동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